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이제 하향되고, 그래서 이제 모처럼 사람들이 좀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울통연도 곧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과 같이 통기타를 치고 노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올려서 음악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습득한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악 이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 소리의 예술이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어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아름다운, 우리 귀에 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인데, 그런 그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그 음의 구성단인 그 제일 첫 번째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스케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음악의 3요소입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가 리듬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듬. 리듬은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소리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그 그리스의 리트모스, 어떤 움직임, 이런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고 짧은 그리고 세기, 샘열림,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인 조합,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리듬이 이루어지는데, 그 음표, 음의 그 길고 짧음, 장단이라든지 액센트, 그 다음에 음의 샘열림, 그 다음에 빠르기,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고, 아프리카 음악, 이런 데는 그 리듬만 가지고, 타악기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꽹과리 이런 것들도 이제 리듬 악기죠. 오직 리듬만 가지고 이제 음악을 하는 것이죠. 드럼 같은 것도 이제 리듬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리듬, 1차원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 멜로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선율이라고 그러죠. 선율. 그 리듬을 바탕으로 한 음의 그 높낮이, 그러니까 수직적인 그런 그 높낮이 그 시간적인 진행, 이걸 이제 멜로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직접적인 요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원적인, 그래서 예전에는 18세기 이전에 화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리듬하고 멜로디 두 가지로 이제 음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단선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과 같이 여러 음이 쌓여 있는 그런 화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화성이 아니고, 리듬과 멜로디로만 구성된 그런 이제 음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화성이라는 것이, 이제 화음이라는 것이 이제 18세기 바로크 음악 이후에 이제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과 음을 이제 수직적으로 쌓아서 만든 것은 이제 화음, 코드.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코드죠, 그죠? 코드, 조표, 스케일과 코드,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제 화음이라는 게 음악이 이제 3차원적으로 좀 이제 뭐라고 그러나 좀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단순한 거에서 조금 이제 다차원적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화음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음과 음을 수직적으로 쌓아 만드는데, 화음은 이제 수평적 연속적 진행으로 하는 것은 이제 화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그 화성 이론은 이제 화성학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이는 것이 지금 사마음, 음을 3개 쌓아서 만드는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는 사마음, 그리고 우리 세븐스 코드라고 그러죠. 4개의 음을 쌓아서 만든 13579로 쌓아서 만든 사화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화음, 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듬과 멜로디, 화성, 이것이 이제 세 개가 구성이 돼서 우리의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이제 소리인데, 소리를 이제 어떻게 그 소리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이제 연구에서 체계화한 것이 이제 음악 이론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음의 구성 중에서 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고, 음의 높낮이죠. 음의 높고 낮음.
그 음의 간격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피치라고 그럽니다. 피치. 이제 피치. 요 이제 피치, 음 간의 간격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음을 쌓아서 음의 일정한 간격끼리 이제 조합을 해서 그 음정이 되고 음정을 모아서 이제 그 코드가 되는 것이죠. 코드. 그래서 이 코드들의 이제 나열 이런 것들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화성이 되는 거죠. 화성. 그것이 이제 음악이죠. 현대 음악. 그래서 그 음고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 음고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음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의 그 울림, 진동이 결국 이제 우리 귀에 들려서 그것이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 즐거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공기 진동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진동수가 많은 거,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헤르츠, 이 진동수가 많은 것,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음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도에서 한 옥타브 높은 도가 되면은 그 진동수가 이제 2배가 되는 겁니다. 2배가. 예를 들어서 낮은 도가 220Hz다. 220Hz.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한 옥타브 높은 음은 440Hz가 되는 것이죠. 440.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의 크기, 음량을 좌우하는 건 진폭입니다. 얼마나 진폭이 넓으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리의 파장 이런 거의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음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칼라, 톤이라고 그러죠. 톤. 특히 이제 그 관현악에서는 관악기에서는 톤이 아주 중요합니다. 색소폰 같은 데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 같은 도를 내더라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위 득음한다 그러죠. 아름다운 소리를 얻기 위해서 그건 이제 그걸 톤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하는 게 파형 이제 그걸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첫 번째 그 음고에 있어서 진동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음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데 국제 표준으로 정한 것이 그 A라고 하는 것이 라죠, 그죠? 이 라의 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으면은 피아노가 제일 그 여러 옥타브를 커버하는 것이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옥타브, 7옥타브를 커버합니다. 음역대가 가장 넓은 게 이제 피아노죠. 그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한 3옥타브 정도 커버하고 있고, 낮은 오카리나 같은 거, 그런 경우에 이제 한 2옥타브 정도밖에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악가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인간은 여기 제일 높은 게 이제 소프라노입니다. 이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평균 3옥타브 정도. 아주 유명한 그 가수들도 한 3옥타브로 커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옥타브 정도를 이제 커버하는 게 좀 보통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의 그 음악의 그 범위인데, 여기서 그 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심에 있는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이게 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라. 그러니까 피아노의 중심에 있는 것, 피아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도고, 그걸 가온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그 같은 영역대에 있는 것이 A4, 라입니다, 라. 근데 이것이 이제 국제 표준으로 1955년도에 이제 정했다고 해요. 국제 표준으로 440Hz 이 진동을 가지는 것을 그 A4 영역에서의 그 라의 음으로 정하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제 이제 표준 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하는 그 오케스트라 이런 합주를 할 때는 모든 악기가 요 A4 라음 중간에 있는 라음을 기준으로 이제 음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된 거죠. 그래서 A0가 27.5Hz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피아노에서 음역대가 그 3.52kHz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음악에서 표시하는 건 여기서부터 되게 표시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악보에 기보하는 거는 높은 음자리에 비해서 기보하는 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가온다인 경우에 한 200, 한
200대 초반의 그런 거 헤르츠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한음 높이는 이제 뭐 한 500 정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이제 헤르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헤르츠, 음폭, 음의 높낮이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진동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 옥타브 간의 낮은 도에서 높은 도의 간격은 2배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소리의 특색 중에서 앞에도 얘기했던지 음색, 톤이라고 그러죠. 톤.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컬러라고도 하죠. 컬러. 컬러. 음색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음색은 음정과 음량의 이제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리의 파형 이것이 이제 음색을 결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로 구분하면은 하모니, 배음, 어떤 울림이죠. 그다음에 음량, 엔벨로프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형성이 돼서 조합이 돼서 이제 음색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그 파형들 이런 것들이 조합으로 해서 어떤 그 음색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소리의 구성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음량입니다. 음량. 이건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진동 이런 것들이 그 높낮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진폭이 결정이 된답니다. 우리가 그 휴대폰에서 녹음을 해서 쭉 들어보면 이 파형이 나오죠, 그죠? 소리의 파형. 이것이 진폭이 크면은 이제 소리가 큰 거고 작으면 아주 작게 나가죠, 그죠?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들리고 이것이 이제 진폭입니다. 그래서 음량 이것도 이제 소리에서 음악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세게 좀 소리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듀레이션, 얼마나 지속되느냐, 박자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겠죠. 요런 거, 요 네 가지 요소, 앞에 말씀드린 음고, 음의 높낮이, 음색, 그 다음에 음량, 길이, 요거 이제 4요소가 이제 음악을, 소리를 결정하는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음악을 구성하는 세 개 요소, 그 다음에 3요소, 그 다음에 이제 음의 특색에 중요한 네 가지 그 구성 요소,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계. 음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케일,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음계. 이제 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을 어떤 한 옥타브 내에서 도에서부터 도까지 어떤 그 음을 그 순서대로 음의 높이대로 쭉 이렇게 쌓아 놓는 거, 나열해 놓는 거. 이걸 이제 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음계가 오음계, 그 다음에 7음계, 그 다음에 12음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음계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 이런 데는 뭐 특별한 그런 그 음계들이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것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7음계, 그 다음에 12음계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오늘날 쓰고 있는 그런 음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5음계는 우리가 펜타토닉 스케일, 우리가 펜타토닉 스케일도 이제 기타에서 많이 연습을 하죠. 이게 5음계인데 이건 펜타라고 하는 것이 다섯 5라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게 펜타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피타고라스가 요거 좀 창한 체계화했다 그래가지고 피타고리안 튜닝,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도 합니다. 피타고라스 음률. 그 C 메이저, C를 으뜸으로 하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보면은 요 이제 그 C, 도, 레, 미, 파, 솔, 라, 도, 파하고 그 다음에 C, 반음이 빠진 도, 레, 미, 솔, 라, 시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이제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음은 이제 처음 그런 음계 스케일에 대한 개념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BC 50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겠네요. 2500년 그 그리스의 수학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의 이제 기초 원리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죠.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어느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그 대장간의 그 망치 소리 이런 것들 쭉 듣다가 어떤 그 아주 그 소리가 조화로운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는 참 시끄럽고 어떤 소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느냐. 그걸 이제 주의 깊게 쭉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반면에 이 망치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달라지는데 어떤 그 망치, 그 망치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변화가 오는데 어떤 그 조합을 어떤 그 길이의 비율로 두 개를 치니까 이제 동시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그 하프, 하프 현악기 있죠, 그죠? 현악기의 이제 현악기의 이제 길이라는 것이 이제 음의 변화에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길이의 조합이라는 것이 이런 그 사실을 알고 그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떤 길이의 조합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실이 현의 길이가 두 배일 때 현의 길이가 두 배일 때 이제 소리의 높낮이가 이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을 하나 반으로 자르면은 반으로 잘라서 그게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의 높이는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배가 요거에 보세요.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소리의 조합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음정으로 보면 팔도화음이 됩니다. 팔도화음이 돼서 이건 이제 퍼펙트 화음이라 그래가지고 그 완전 화음이라 그러죠, 그죠? 완전 화음. 우리가 완전 화음, 완전 어, 장음, 그 다음에 완전 화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도 요거는 이제 완전 화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의 길이를 3분의 2, 3대 2의 비율로 소리를 잘라서 냈더니 그것도 아주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방기한 게 이제 3대 2의 이제 비율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5도가 됩니다. 즉, 솔이 되는 거예요. 솔. 도에서, 밑에 도에서부터 다섯 번째 되는 그러니까 5도 간격도 아주 완벽한 그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발견시 5도 화음도 그 완전 화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비율로 계속 이제 3분의 2의 비율로 만들어 가서 이제 8도까지 그 1에서 8도까지 그 이유는 계속 이제 똑같은 음의 반복이고 그 안은 이제 음을 찾아가서 배열하기 시작해서 찾아낸 것이 이제 그 음의 간격을 5개의 간격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 배열해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최초의 스케일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음계라는 것을 이제 음악적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피타고리안 튜닝이고 이것이 이제 오음계의 시초, 스케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음계라는 것이 어떤 그 체계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원신들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칠음계를 사용을 했는데 이 칠음계에는 그 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 아시아 같은 중국에는 거의 9,000년 전에도 이런 거 피리의 구멍을 7개 내서 그 이제 칠음계죠 일종의 그 칠음계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제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음기라는 것이 이제 체계화 된 겁니다.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앞에 설명드린 피타고라스 음률을 이제 우리 그 기타에 적용을 해보면은 실제 그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타를 보면 여기서 기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의 이제 반을 자르면 두 배의 높이의 음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12프렛 2분의 1 되는 현의 길이의 12프렛 여기 요 자리가 이제 그 12프렛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미지 않습니까? 6번 개방음의 음이 미 2죠, 그죠? 2. 그래서 요 반지점 12플랫을 정확하게 치면은 여기가 한 옥타브 높은 미음이 나옵니다. 미음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2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을 치면은 그 5도 높은 음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에서 5도 위에 가면은 미파, 솔라, 시, C가 돼야 됩니다. C. 근데 여기 정확하게 이게
3분의 2지점. 여기를 치면은 길이가 3분의 2지점. 여기를 치면은 이제 C 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미의 바로 5도 위의 음이 나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봐서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그 현의 길이의 비율에 따라서 이 반을 줄이면은 진동수가 2배 되고 음이 2배가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7오음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세븐 피치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7개의 음으로 구성된 그런 그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음 5개, 그리고 반음 2개. 반음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죠? 미파와 시도 사이, 이런 경우, 장음기인 경우,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음이 2개 있고, 온음이 5개. 총 7개 이제 음으로 구성된 것은 이제 7온음계. 이것이 이제 보통 고대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게 이제 7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이아라는 그 접두어가 그리스어에서 뭐뭇을 통해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풀이해 보면 음정을 통해 진행하는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옥타브 8번째 C에서 C까지 8개 음 쌓았을 때 이 한 단위를 이제 옥타브라고 그러죠, 그죠? C에서부터 C까지 이걸 옥타브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가 보통 가수들 음역대가 높은 가수들이 한 3옥타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제일 옥타브가 여러 개의 걸 하는 게 이제 피아노가 음역대가 제일 높다고 그랬죠, 그죠? 7옥타브. 근데 보통 우리 기타는 어느 정도 옥타브를 커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한 7옥타브 내 음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음역대를 사용하는 악기도 있고, 높은 음역대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통기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가운데 그때 얘기했죠. A4. 요거 이제 피아노로 보면 건반의 중앙 부분,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음악이죠, 그죠? 요것이 이제 피아노의 중간에서 시작되는 그런 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7온음계는 앞에서 이야기한 펜타토닉 5음계에서 조금 뭔가 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구성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한 5%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완벽한 음을 찾을 수 없을까 해서 계속 현의 길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반음, 미파, 솔라, 그다음 시, 이런 없었던 반음, 파와 시라는 음을 이제 중간에 치워넣어서 이제 하면 더 완벽한 음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7개의 7온음계를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체계를 잡은 거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론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현의 길이, 비율, 그런 것도 이제 따져가지고 현의 길이 그리고 진동수의 관계를 따져서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 도까지 해서 총 7개의 음으로 구성된 것이 7온음계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7온음계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정립된 게 이제 12반음계,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반음 12개를 이제 C부터 시작해서 높은 C까지 한 옥타브 내에 12개로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이제 쪼개는 거죠. 모든 반음으로만 구성되는 것. 이게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이라 그래서 크로매틱의 앞자 크로모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칼라라는 뜻이랍니다. 색깔. 조금 색다른 느낌의 스케일, 이런 뜻으로 이제 크로매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늦게 발견된 그런 늦게 만들어낸 그런 스케일이라서 오스트리아의 쉔베르크라는 작곡가가 으뜸음이라든지 장조, 단조 없이 모든 음을 이제 동등한 주의, 평균적으로 똑같은 줄로 가는 무조음악, 조가 없는 음악을 이론화시켜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이제 개발된 그런 음계입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내 음을 평균적으로 12개로 이제 분할해서 다 반음으로 해서 모든 음의 똑같은 지위를 반음, 원음 없이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도, 그 다음에 도샵,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레샵, 그 다음에 미파, 요건 이제 원래 반음이었으니까 이제 중간에 반음이었고, 그 다음에 파샵, 그 다음에 솔샵, 그 다음에 라샵, 그 다음에 B, C, 도, 이렇게 이제 12개의 스케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피아노 건반에 보면은 총 12개가 되어 있죠. 한 옥타브 안에. 그래서 5개의 그 검은 건반과 그 다음에 이제 오음 건반 7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 이제 오음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2 반음으로 구성된 크로매틱 스케일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앞에서 5음계, 7음계, 그 다음에 12음계, 이런 거 음계의 이제 그 발생,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피아노, 건반에 이제 그 음계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이 이제 그 검은 것만 없이 쭉 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7, 5음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7개를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도에서부터 여기까지 C까지 한 옥타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건반, 검은 건반, 요거 이제 반음이죠. 반음 5개. 요거를 다 치게 되면 이제 12음계, 총 반음계 12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12음계, 크로매틱 스케일이 되고, 요거만 흰 건만 치게 되면 7온음계, 7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타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 음계가 여기서부터 우리 그 기타의 기본 그 음은 알죠, 그죠? 개방이 됐을 때 6번 줄, 여기서가 이제 6번입니다. 6번서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 개방현. 아무것도 프레스 잡지 않고 쳤을 때 미, 라, 레, 솔, 시, 미. 여기가 이제 6번째 제일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높은 음으로 진행이 되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기타는 한 프렛이 반음입니다. 반음. 그래서 미와 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바로 한 줄, 첫째 줄을 하면 이제 파가 되고 거기서 두 플랫을 띄우면 이제 솔, 파솔은 이제 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솔을 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집한 그 음이 형성이 통기타에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그 개발된 음계가 악보상에 기보라고 그러죠, 그죠? 5선지에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제 5선에 이제 우리가 말을 글로 표현하듯이 우리가 이제 음악을 표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 이제 높은 음자리표 여기다 이제 한음 한음씩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도부터 요 도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악보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악보 기보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게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그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성가,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잘 이제 전달해 줄까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수도승들이 개발한 것이 이제 그 음악의 기초 이론을 많이 확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발한 것이 도레미라는 이름. 요 도레미파솔라시가 이태리어인데 요걸 이제 개발한 사람이 귀도 다리쪼라고 2100년도 정도 되는 그때 이제 이태리의 그 수도승인데 그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명을 이제 만들어냈고 또 이제 기보 그래서 악보라는 거 오선지라는 거 5개의 줄에다가 이런 거 음표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음 자리표, 요거는 이제 높은 음 자리표고, 요거는 낮은 음 자리표. 그래서 낮은 음을 치는 경우, 주로 이제 첼로라든지 이런 저음을 내는 악기 이런 데는 이제 그 높은 음 자리에 여기서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줄을 많이 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낮은 음 자리표라는 걸 써서 아주 낮은 음을 쓰는 악기들이라든지 그런 음역대, 그 베이스, 성악가도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낮은 음역대를 표시하는 게 낮은 음 자리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음 자리표의 낮은 도가 낮은 음 자리표에서 맨 위에 도, 이거 같은 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가 있고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라는 거. 반음. 나머지는 다 온음,
오음 간의 관계고, 오음. 근데 요 사이에 그 샵이라든지 샵 혹은 플랫을 붙여서 반음을 올리거나 반음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요것을 기본 상식을 갖고 요거 악보에 기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음과 온음의 관계. 요걸 잘 암기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을 어떻게 만들고 각 조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이론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본 상식이 이제 바탕이 돼야 그런 거 공부가 이론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이해하실 것은 도레미파솔라 시도 7개 음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미파와 시도는 반응 관계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필히 알고 계시고, 이름이 우리나라 도레미파솔라 시도는 이태리어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시한 것이 도는 C고, 그다음 C부터 시작해서 C, D, E, F, G, A, B, C. 이렇게 레는 D고, 미는 E고, 파는 F고, 솔은 C고, 라는 A, C는 B, 도는 C. 요 모든 그 통기타 이론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얘기할 때 요 영어 키, C 키, D 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하면 C가 딱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음간의 음간의 간격,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음정을 얘기할 때도 음간의 그 간격을 도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도와 높은 도의 사이는 8도입니다. 8도. 여기서부터 요 포함해서 수하면 1, 2, 3, 4, 5, 6, 7, 8, 8도의 그 차이, 8도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까지는 도음은 이제 2도 간격이고, 그래서 그 미까지는 3도 간격. 이 도수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이제 이야기가 음정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스케일을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음간의 차이를 1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음을 포함해서 도의 간격을 할 때 레까지는 도, 레, 2도 간격, 파까지는 1, 2, 3, 4에서 4도 간격, 그 다음에 솔까지는 표시해서 5도 간격,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부터 솔까지 1과 솔의 관계는 그 완벽 음정이라고 그러죠. 퍼펙트 음정. 제일 그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가 발견할 때도 1과 8을 동시에 쳤을 때 완벽한 하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과 5를 쳤을 때도 그 완벽한 음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과 5의 관계를 계속 규명하다가 이제 도에서부터 그 음계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1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1도, 그 다음에 4도, 5도, 그 다음에 8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그 화음이 잘 맞는 그런 거 완벽 화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완벽 음정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장음정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그 코드를 이야기할 때 다시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알아두실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 C, D, E, F, G, A에 대한 명칭, 그 다음 1도, 2도, 3도, 4도의 개념, 그 다음에 반음의 관계. 이거는 꼭 좀 오늘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스케일, 음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음계가 이제 변해서 조가 바뀌는데 그 조라고 하는 거, 그 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